서기 31년 12월 고구려 주류신궁에서 역사적인 선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무신제가 을두지를 행군대주부로 임명하며 칭의 동부여 정벌을 선언한 거예요. 아버지 유리왕이 40년간 유지해온 동부여 화친 정책을 완전히 뒤엎는 대반전이었죠. 하지만 이 결정 뒤에는 고구려 내부의 치열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온조 정변으로 위축된 국력을 회복하고 졸본 세력과 연합을 공고히 하려는 대무신제의 정치적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오늘은 고구려 사초가 기록한 동부여 정벌과 또다시 펼쳐지는 피해 복수를 살펴봅니다. 서기 14년 동부여에서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대불이 자신의 숙부인 대소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대불은 금화왕의 막내 아들 대백의 아들이었고 대소는 금화왕의 맏아들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불이 자신이 죽인 대소의 딸 고야를 강제로 왕비로 삼은 거예요. 고야는 원래 왕문의 아내였는데 대불이 왕문에게서 빼앗은 거였습니다. 즉, 고야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와 강제로 결혼해야 했던 거죠. 이 사건은 동부여 전체를 완전히 분열시켰어요. 특히 해소 일족이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해소는 유화가 낳은 금화왕의 아들로 유리왕이 동부여에서 대소에게 핍박받을 때 유리를 도와 고구려로 탈출시켜 고구려 천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대표적인 친고구려파였습니다. 하지만 대불의 찬탈 이후 해소 일족은 완전히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해소의 아들들인 산해, 낭문 등도 대불 정권에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대불은 자신의 찬탈 정권에 반대할 수 있는 모든 왕족 세력들을 견제하기 시작했거든요. 동부의 여러 제후국들도 점점 대불에게서 돌아섰어요. 북명, 적국, 괄가, 송강 등의 지역들에서는 반대불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무신제는 졸본 세력과 손잡고 고구려 천재에 올랐습니다. 25세의 젊은 황제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온조정변으로 위축된 국력 회복. 둘째, 분열된 고구려 내부 세력들의 통합이었어요. 특히 유리왕 시대 유지됐던 동부여와 화친 정책을 탈피해 대대적인 동부여 정벌에 나서기로 했어요. 졸본 세력의 지지를 얻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적 위기를 돌파구로 삼으려 한 거죠. 서기 31년 12월 대무신제가 친정을 결정하고 이물림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밤중에 쇠붙이 소리가 들려서 사람을 보내 찾아보니 금인장과 보검 등 천재를 상징하는 신비로운 병기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내린 신물이니 대무신제의 정벌이 정의롭다는 증거입니다. 대무신제는 엎드려 그 무기들을 받으며 확신했어요. 하늘도 이 전쟁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이죠. 고구려군의 사기를 크게 높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새벽 고구려 진영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파수병들이 긴장하며 무기를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한 명의 기골이 장대한 장수였어요. 그가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북명사람 괴유라고 하나 대왕제 폐하를 뵙고자 합니다. 괴유를 본 을두지가 깜짝 놀랐어요. 을두지는 괴유를 알고 있었거든요. 괴유는 북명 지역에서 무용으로 이름난 장수였는데 대불 정권에 줄곧 반발해온 인물이었어요. 고구려군이 동부여를 정벌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대무신제는 즉시 괴유를 선봉으로 임명했어요. 고구려가 동부여 정통 세력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대내외에 선언한 거죠. 괴유의 합류 소식이 퍼지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적국 지역의 마로도 고구려군에 합류했습니다. 마로 역시 괴유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대불의 폭정에 반발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인물이었거든요. 대무신제는 마로를 유격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고구려군에는 동부여 출신 장수들이 핵심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괴유와 마로의 합류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고구려군이 진격해서 괄가와 송강 땅을 쉽게 빼앗을 수 있었어요. 이 지역들도 대불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저항 없이 항복했습니다. 괴유가 각 지역의 토착 세력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해준 거죠.
서기 32년 2월 고구려군이 마침내 동부여의 수도 책성 남쪽에 도달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방이 진창이었어요. 군사들과 병마들이 모두 진창에 갇혀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동부여왕 대불이 대군을 이끌고 나타났어요. 고르태자가 진창 속에서 대불과 맞붙어 싸웠지만 화살을 맞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이 어쩔 도리가 없어 구하지 못하자 대무신제가 절규했어요. 괴유가 칼을 빼들고 크게 고함 지르며 진창을 넘어들어갔어요. 괴유의 용맹함에 한 무리의 군사들이 힘입어 적의 본진을 곧바로 들이쳤습니다. 마침내 대불을 잡아 목을 쳤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대불의 동생 대만이 형의 죽음을 알고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대만이 모든 군사를 동원해 고구려군을 여러 겹으로 포위했어요. 바로 이때 운명의 여인 고야가 등장했습니다. 고야는 원래 죽은 내소의 딸이자 방금 전까지 대불이 강제로 왕비로 삼았던 복잡한 인물이었어요. 전장에서 고야를 만난 대무신제는 고야의 절세 미모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요청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을두지의 강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야를 돌려보낸 거예요. 고야는 동부여 진영으로 돌아가 고구려군의 모든 허실을 대만에게 알려줬습니다. 이제 고구려군은 정말로 전멸 위기에 처했어요. 대무신제가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을두지는 성모신형께서 도우실 것이라며 대무신제를 격려했습니다. 정말로 7일간 큰 안개가 끼었고 고구려군은 허수아비 작전으로 포위망을 탈출했습니다. 하늘이 진창을 얼어붙게 해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신마와 큰 솥을 잃어버렸어요. 북도로 돌아온 대무신제는 전장에서 돌아온 병사들을 불러 며칠간 먹고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사죄했습니다. 짐이 부덕해서 동부여를 깔보아 치려다가 우리 군사들을 많이 잃었소이다. 짐의 과오이오. 솔직한 사죄가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3월, 전장에서 잃어버렸던 말 거루가 동부여 말 100마리를 이끌고 돌아온 거예요. 대무신제가 거루의 갈기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말이 돌아왔으니 솥도 돌아오지 않겠는가? 과연 대무신제의 예언이 현실이 될까요? 그리고 동부여는 정말로 무너지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는 동부여 세력들의 연쇄기순과 대무신제의 대반격이 펼쳐집니다.